대지령받고 미국산 스텔스기 반대 의혹 4명 수사.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A씨 등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신문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변호인이 사임해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일정을 미뤘다고 한다. 다만 피의자들의 구인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일인 만큼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2. 미국산 스텔스기만 고집, 일종의 강박증.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턴시, 이란 용어가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창한 이 개념은 어떤 결정이나 기술이 채택되면 그것이 만들어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게 되고 이후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컴퓨터 자판이 그 좋은 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영어 자판의 왼편 배열을 보면 쿼티 순으로 되어 있다. 써보면 알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사실 이 컴퓨터 영어 자판 배열은 1867년 크리스토퍼 숄스가 레밍턴 1호기라는 타자기가 처음 만들 때부터 적용된 것이다. 타자기는 자판을 치면 글자를 연결한 긴 쇠막대가 튀어나가 글자를 종이에 치게 되어 있다. 당시만 해도 자판을 빨리 치게 되면 쇠막대가 엉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한자 한자 정확하게 치도록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컴퓨터가 보편화된 지금은 아무리 자판을 빨리 쳐도 쇠막대가 엉키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자판 배열은 바뀌지 않는다. 이미 쿼티, 자판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다시 타자를 익히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지만 기존의 관성대로 자판을 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뒤에 나타난 신기술이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전환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종전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영문자판의 역설은 한국군 무기체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비효율적인 영문자판의 역설, 한국군 무기체계에도 나타나. 해방 이후 한국군이 창설되던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를 인수하여 운용해오다가 한국전쟁 시에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장비와 물자를 지원받았다. 전쟁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무상군사원조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미국의 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전환되는 한편 197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74년부터 기타 우방국과 같은 구매 자격으로 FMS, 포린 밀리터리 세일즈, 미국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물자와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건군 초기부터 미국산 무기에 의존한 한국군 무기체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미국 무기 1색이 되었다. 특히 전투기 분야는 단 한 번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기종이 채택된 적이 없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요 전투자산인 F4, F5, F-15, F-16 모두가 미국 기종이다. 지난 2002년 1차 FX 사업의 승자가 된 것은 미 보잉사가 생산하는 F-15K였다. 그런데 2005년부터 우리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F-15K 60대 중 48대가 인수 당시부터 동류 전용 카니발리제이션, 부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동일한 기종의 다른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 아래서 미국 무기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후속 군수지원, 호환성 면에서 유리할 것이란 상식은 F-15K 동류 전용 사례에서 보듯 여지없이 깨진다.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 한국. 비싼 무기 사고 정비도 못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지난 3월 발표한 2011 국제무기거래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7에서 2011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입 비중은 6%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바로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30%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무기 수출량 가운데 43%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것. 한국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의 74%를 미국에서 들여와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만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데 9,822억 원을 썼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6월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고성능 항법 표적식별 장비 타이거-아이의 일부 봉인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미국 측이 한국이 부품 해체를 하다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타이거-아이의 봉인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장비를 임의로 뜯어보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 당시 붙여놓은 것. 이후 진행된 한미 합동조사에서 공군은 타이거-아이의 고장이 유난히 많아 F-15K 임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어떤 정비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타이거-아이에 대한 정비 매뉴얼 자체가 없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미 측은 이미 계약 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재론하지 말라며 우리 측의 항변을 일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